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있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런 그 산자부에서 그 발주한 그 산업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어, 이 사업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적인 어떤 기초 내용들을 다루는 이러한 어떤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일단 본 세션과 관련해서는 향후 한 10개 내외의 15분짜리 어떤 짧은 어떤 일련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입문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선형대수와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스칼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칼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어떤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와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 정보만 보유하고 있는 거다. 반면에 이제 좀 더 살펴볼 벡터는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칼라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데이터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질량, 뭐 면적, 부피, 온도 등등과 같은 그냥 그 하나의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그냥 데이터를 그냥 스칼라, 상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칼라와 비교를 해서 스칼라는 뭐 하나의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크기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만 담고 있는 거라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개의 벡터는 다 같은 벡터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정보가 일치를 하면 그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시겠지만 떤 좌표 계상에서 어떤 벡터를 표기를 할 때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다 같은 벡터로 간주를 한다. 이 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뭐 속도도 마찬가지죠. 속도, 뭐 풍속, 그다음에 뭐 가속도 이런 어떤 정보들이 바로 이 크기와 방향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벡터를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 표기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요 위에 어떤 그 문자 위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소문자인데 이렇게 볼드 페이스가 된 굵은 소문자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어떤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굵은 소문자를 벡터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 벡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자, 여러 개, 데이터 여러 개를, 스칼라 여러 개를 한 줄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어떤 데이터 레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 또는 이제 기호, 문자 등의 1차원 배열을 그냥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벡터를 1차원 배열을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도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에서 아래로 숫자들이나 문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을 열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을 한 이런 어떤 벡터를 행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열벡터, 행벡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벡터가 있는데요.
벡터의 i번째 성분을 이렇게 v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 주어져 있는 벡터를 v라고 한다면 자, 이 벡터를 이렇게 v라고 표기를 한다면 자, v1은 2가 되는 것이고요. v2는 6이 되는 것이고요. v3는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벡터의 성분을 표기할 때 이와 같은 아래 이 서브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벡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통 화살표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가 이제 결국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 이 길이가 결국은 크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U라는 벡터도 이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 벡터들은 결국 이제 1차원 배열인데, 1차원 데이터 레코드인데 주로 이제 이 좀 이따 이제 차원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2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 요 벡터를 3,2, 3,2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벡터를 나타내냐면 원점으로부터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벡터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2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이잖아요. 점이지만 결국은 요거는 이제 2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 벡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하니까요. 원점으로부터 해당되는 점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2,3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W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2,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벡터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벡터를 위치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될 때 이런 어떤 그 좌표 계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벡터들을 하나의 어떤 점으로 표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해당되는 점으로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벡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리 이제 차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벡터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벡터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살펴볼 뭐 행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 뭐 자주 얘기하는 뭐 차원의 저주할 때 이 차원,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 같은 개념인데요. 자, 벡터에서의 어떤 차원이 가지는 의미는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분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n차원이라고 하자면 보통 이제 이 R2 하면 이제 2차원 공간이죠. 보통 이제 2차원 공간은 이제 이와 같은 평면상의 표현을 하게 되고 뭐 R3 하게 되면 이렇게 X, Y, Z 해가지고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하나의 어떤 점들을 표현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V라는 벡터가 이런 어떤 R의 n차원의 공간상의 하나의 어떤 점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점은 바로 n차원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n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차원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어떤 3차원 공간상의 어떤 하나의 점이 되겠죠. 하나의 점이 될 것이고, 자, 요거는 3차원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가지는 의미는 예, 맞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벡터 성분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벡터 u와 v가 같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두 벡터의 일단 차원이 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되고 각 원소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각 벡터의 두 원소들의 값들이 다 같아야 돼요. 모든 위치에 대해서 이 원소들이 서로 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두 벡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벡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뭐 2차원 벡터는 당연히 2차원 상에 있는 하나의 어떤 위치들을 표현을 할 때 위치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색을 RGB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색은 이제 RGB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고, RGB라고 하는 레드, 그린, 블루. 결국 이제 세 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색을 특정 지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3차원 벡터로 세 개의 레드에 대한 값, 그린에 대한 값, 블루에 대한 값들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색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통 색을 표현할 때는 3차원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처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차량이라고 했을 때 차량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차량들을 구별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길이, 폭, 높이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T와 요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특징들을 규정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통 이제 피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피처들과 그에 따른 어떤 반응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어떤 함수로 도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피처라는 개념이에요. 자, 피처는 결국 이제 이 독립변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어떤 데이터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이터 레코드와 구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피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피처들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각 피처별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의 어떤 1차원 배열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벡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벡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모델 S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모델 T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원소가 의미하는 바는 길이라는 피처에 대한 어떤 정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높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때, 자, 이와 같이 각각의 데이터 레코드별로 이 피처의 각각의 어떤 모델 S와 모델 T, 즉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1차원 배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데이터 레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형태의 벡터를 피처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부터 뭐 벡터의 어떤 연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은 행벡터를 열벡터로 혹은 이제 열벡터를 행벡터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연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치연산,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건 열벡터죠.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n차원의 열벡터입니다. 여기다가 전치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데이터가 나열이 되는 이런 어떤 행벡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x라는 열벡터에다가 전치연산을 적용했을 때 열벡터가 행벡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라는 벡터가 이와 같이 n차원의 행벡터라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치연산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행과 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n개의 원소들이 쭉 배열이 되는 이런 어떤 n차원 열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치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요 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이제 곱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벡터 간에 이제 덧셈, 뺄셈 같은 연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벡터들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두 개의 어떤 벡터들 간에서만 이런 덧셈과 뺄셈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4차원 벡터라는 게 있으면 4차원 벡터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 덧셈과 뺄셈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벡터의 차원도 4차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차원 벡터와 5차원 벡터 간의 덧셈과 뺄셈 연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개의 벡터의 차원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벡터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스칼라를 두 개를 곱하면 또 그것도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쵸?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자, 이게 베타랑 감마를 곱해서 그 결과를 A라는 어떤 그 벡터에다가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각각의 원소를 요 앞에 곱해지는 어떤 스칼라만큼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는 거죠. 모든 원소들을 다 앞에 곱해주는 수만큼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게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베타 감마를 곱한 거를 A라는 벡터에다가 더해준 것의 연산은 먼저 감마를 일단은 A라는 벡터에다가 곱해주시고 그 결과물에다가 다시 베타를 곱해줘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덧셈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제 뺄셈은 순서를 바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 한 다음에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C를 더하는 거랑 BA라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다가 A를 더하는 거랑 사실은 결과는 동일하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벡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좀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자, 요 0이라고 쓰인 것은 모든 원소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벡터입니다. 그래서 0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이 0벡터는 0 더하기 A 벡터가 되고 이거는 이제 A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연산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두 개의 어떤 원소들을 쭉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두 개의 각 벡터의 두 개의 어떤 원소들을 쭉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A 더하기 0은 뭐 어떻게 됩니까? A의 각 원소에다가 0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 더하기 0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0도 4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을 더해주는 거는 뭐 크게 이렇게 이게 뭐 값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어떤 걸 더해주냐면 마이너스 A를 더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상수를, 스칼라를 곱해준 결과물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베타 더하기 감마를 여기다가 A라는 이 스칼라를 A에다가 곱해주면 베타 곱하기 A 더하기 감마 곱하기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A 더하기 B는 베타 곱하기 A 더하기 베타 곱하기 B와 같은 어떤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제 벡터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어떤 연산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노름은 벡터라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크기를 보통 이제 이 노름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P 노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 노름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개별 원소의 절대값에 P승을 해서 그거를 쭉 더해줍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P분의 1승을 하게 된 결과물이
바로 P 노름이고요. 자, 그래서 P가 1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원소에다가 모든 원소의 절대값들을 쭉 더해준 거죠. 원소에다가 절대값을 부호를 없앤 다음에 거기서 쭉 더해주는 겁니다. 투 노름은 어떻게 되죠? 개별 원소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 제곱한 것들을 쭉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투 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벡터의 어떤 화살표가 주어져 있으면 화살표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보통 이제 투 노름을 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3 노름도 있고 이제 4 노름도 있는데 보통 이제 infinite 노름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 개별 원소의 절대값들 중에 가장 큰 값, 그것을 이제 맥스 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노름이다, P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벡터의 노름 얘기하면은 P가 2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는 이 투 노름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벡터는 뭐 이제 0벡터가 있고요.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뭐 1벡터는 모든 성분이 1인 벡터를 1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라는 것이 있어요. 단위 벡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벡터를, 보통 이제 normalizing 한다, 정교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원소를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눠준 이후에 요 벡터에 예를 들면 x라는 벡터가 있는데 x라는 벡터를 이렇게 투 노름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1벡터 1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요거의 노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퀘어 루트에다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루트 3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준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벡터의 투 노름을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예,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죠.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거기다 스퀘어 루트를 지나주니까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의미의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를 투 노름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 결과물을 보통 크기가 1인, 벡터의 길이가 1인, 투 노름 기준으로 벡터의 길이가 1인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벡터를 바로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표준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표준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자, 한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단위 벡터가 됩니다. 단위 벡터인데 1인 성분 한 성분만 제외하고 다른 성분이 모두 0인 벡터를 표준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표준 단위 벡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2차원상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축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가 바로 표준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어떤 곱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아까는 이제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어떤 연산을 정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곱셈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덧셈을 하게 되면 같은 차원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해줬을 때 그 결과물은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까 더해줬을 때 그 벡터와 같은 차원에 있는 이런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곱셈을 정의를 했을 때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곱셈 연산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스칼라가 나오는 내적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곱했을 때, 이렇게, 또 다른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 외적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적보다는,
내적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그게 이제 결과물이 스칼라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연산을 보통 벡터의 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뭐 inner product 혹은 dot product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 dot product라고 얘기하냐면 두 벡터의 어떤 곱을 이렇게 닷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dot produ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상응하는 성분,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원이 같은 두 개의 벡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각 원소, 같은 원소에 해당되는,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두 개의 어떤 원소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U1과 V1을 곱해주시고, U2와 V2를 곱해주시고, U3와 V3를 곱한 다음에 그걸 더해주세요. 자,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결과물이 결국 이제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스칼라는 결국은 요 내적의 어떤 결과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u.v나 v.u나 사실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 닷 프로덕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자, u.v 이렇게 연산을 한 결과는 무엇과 항상 똑같냐면 예를 들면 같은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두 개의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고 두 개의 벡터의 사이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u.v 이 닷 프로덕트의 결과물은 u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v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요 사이각을 이루는 세타에 대한 어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을 때의 연산값과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닷 프로덕트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u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요. u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u라는 벡터를 대상으로 v라는 벡터를 이렇게 수직으로 사용을 합니다. 프로젝션을 시켜요. 자, 그러면 사용이 됐을 때에 u 벡터상에 대응되는 이 v 벡터의 어떤 벡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v라는 벡터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요. u라는 벡터상에. 그러면 그 대응되는 벡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하는 아마 이제 이 벡터가 될 겁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를 보면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세타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요 해당되는 부분에 선분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자, 요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요 밑편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에다가 수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사용된 요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야, 요 벡터의 크기는 V라는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와 같게 됩니다. 즉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은 어떤 연산이냐면 u라는 벡터의 크기와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에다 사용했을 때 그 사용된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렇게 항상 같게 되고요. 좌변과 우변 값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사이각에 대한 어떤 코사인 값을 곱해주더라도 이 두 개의 값은 이렇게 같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내적이 어느 경우에 좀 많이 쓰이는지 살펴보시면 사실 보통은 벡터들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원소들에 대한 어떤 가중합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닷 프로덕트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W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는 자, 이제 W1, W2, W3와 같이 어떤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고요. 자, V라는 벡터도 예를 들면 V1, V2, V3와 같이 세 개의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W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닷 프로덕트 내적을 하게 되면 W1 곱하기 V1 더하기 W2 곱하기 V2 더하기 W3 곱하기 V3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하기도 V.W와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V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웨이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W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W라는 벡터가 1벡터다. 1벡터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결국은 W1도 1이고 W2도 2이고 W3도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W.V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 V라는 벡터의 원소 합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거를 W1도 1이고 W2도 1이고 W3가 1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예, V라는 벡터의 원소들의 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라는 이 벡터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이 i라고 하는 뭐 표준 단위 벡터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예를 들면 뭐 E2 곱하기 E2와 V의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라는 벡터의 두 번째 원소죠. 예, 이거는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V2가 됩니다. 그쵸? 두 번째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인 V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특정 원소를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자, W라는 벡터를 예를 들면 V라는 벡터와 동일하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W1이 V1이 되고 W2가 V2가 되고 W3가 V3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더하기 V3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무엇이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V라는 벡터의 이 투 노름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성질이 많이 쓰이는 어떤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추후에도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적의 성질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 A라는 벡터 A.A는 결국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A라는 어떤 벡터의 투 노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자, 투 노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소의 제곱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라는 원소의 제곱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A가 0이라는 A가 0벡터라는 사실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벡터에다가 C라는 벡터의 어떤 닷 프로덕트가 되면 A와 C, A.C 더하기 B.C와 같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보통 이제 성립이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하고요. 자, 여기 베타 A라는 벡터에다가 B의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자, 베타를 이렇게 베타에다가 B를 곱한 다음에 베타를 B라는 벡터에다 곱해서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를 한 거랑 그 다음에 A, B를 닷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베타를 곱한 거랑 뭐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라는 벡터의 닷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각각 벡터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A와 B의 이거는 지금 A라는 벡터, 그 다음에 B라는 벡터,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거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크기 값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면 어차피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관계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벡터라는 것이 무엇이다. 즉 이제 일차원 배열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벡터가 뭐 같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벡터의 차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연산들, 같다라는 연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스칼라를 벡터에다가 곱한다는 연산과 뭐 이제 특히 이제 곱셈 두 벡터의 어떤 곱셈 연산, 특히 이제 저희는 내적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내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